한국전쟁. 이 전쟁은 유엔군의 첫 참전이자 마지막 참전이었다. 전 세계 16개국이 참전했지만 지금은 잊혀진 전쟁이라 불린다. 한국전쟁. 발발부터 휴전까지의 기록. 전쟁의 시작. 전쟁 발발 배경. 전쟁의 전개와 결과. 1950년 6월 25일 북한 위 불법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 유엔군 개입과 중공군 참전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후 1953년 휴전협정으로 중지되었다. 이 전쟁은 남북분단을 고착화시켰다. 2차 대전 후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 독립이 보장되었으나 1945년 일본 항복 후 38선을 경계로 미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이후 모스크바 3상회에서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반탑운동이 일어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해결책 없이 결렬되었다. 1947년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제기했고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해 드나 소련의 겁으로 남한의 서만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 또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북한은 미소 양군 철수를 요구했고 소련은 철군을 개시했다. 남한은 미군 주둔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군사고문 답만 남기고 철수했다. 38선은 국경선이 되었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증강했다. 조소군사비밀협정 체결 후 중국공산군 소속 조선군이 북한에 인도되었다. 김일성은 군사력 강화 및 국내외 정세 변화에 힘입어 무력 통일을 구상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 공산화, 주한미군 철수, 에치슨 라인 발표, 스탈린의 남침 승인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남로당 붕괴, 박헌영과의 경쟁 심화, 남한의 혼란, 국군의 열세 등이 작용했다. 북한은 무력 통일 계획을 은폐하며 평화공세를 펼쳤다. 남한은 국군을 창설해 드나 장비가 빈약했고 병력 배치도 게릴라 소탕에 집중되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전면 남침을 개시했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규탄했다. 유엔은 북한의 38선 철군을 요청하고 회원국의 한국 지원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를 묵살했다.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군 지원을 명령했고 안보리는 북한 격퇴를 위한 한국 지원 권고문을 채택하여 미국의 군사 조치를 승인했다. 메가더는 전선 시찰 후 미 국방성의 지상군 파견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미국의 유엔 군사활동 최고지휘권을 위임하여 메가더를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유엔군 파견 결정으로 군사지휘권은 메가더에게 주어졌고 16개국 군대는 그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메가더에게 이양하는 대정각서를 작성했다. 북한은 남한, 해방 을명군으로 기습 공격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남진을 계속했다. 미제 24 보병사단이 한국으로 이동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북한은 점령지에서 공포정치를 펼치며 인민위원회를 조직,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 정책을 실시하고 청년, 소년을 위용군으로 강제 징집했다. 한국전쟁 협상 과정에서 방공포로 송환 거부 문제가 발생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으나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메가더는 인천의 지형적 약점과 북한군의 방어 소홀, 서울 탈환의 심리적 효과 등을 주장하며 결국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미군과 한국 해병대는 9월 15일 인천에 기습 상륙하여 인천을 함락시키고 서울 탈환을 위해 동진했다. 미 제7사단은 남진하여 북상하는 유엔군과 합류, 북한군을 남북으로 단절시켰다. 유엔군은 9월 26일 서울에 진입, 29일 서울 수복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38선 부근까지 북상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서울 수복은 한국 정부의 통일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유엔군 위 참전 목적과의 논란이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 목적은 한반도 평화 회복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사령관은 통일을 전쟁의 목표로 삼았다. 트루먼 대통령 또한 한국이 통일 권리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미국 정부는 소련과 중국의 개입 위험이 없을 시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을 허가했다. 메가더 장군의 항복 권고가 무시된 채 중공군의 참전 계획이 진행되었고 주언라인은 유엔의 조선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엔군의 38선 돌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공군이 파병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는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한국군은 이미 38선을 넘어 북상 중이었고 유엔에서는 북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유엔은 한국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을 원래 목적으로 상기시키고 유엔군의 행동과 회원국들의 원조 중요성을 확인하며 새로운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 내용은 한반도 안정 확보, 남북한 대표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엔 주관 선거 실시, 필요시 유엔군 위 한반도 전역 행동 허용, 유엔 한국통일보험위원회 UNCURK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다.
이 결의로 유엔군의 38선 이복 진격이 허용되어 북진이 본격화되었다. 유엔군은 소련 및 중국 국경에서 240km 밖에서만 행동이 허용되었다. 메가더는 북한의 항복을 권고하고 불응시 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 제1군단은 원산을 점령했고 미 제10군단이 상륙하여 지원했다. 미 제8군은 평양을 점령했으나 메가더의 분리 운영 고집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메가더는 유엔군의 무제 한국진을 명령했고 이는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구체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통일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유엔 한국문제중간위원회는 북한 지역을 한국정부 통치 아래 두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유엔은 총선거까지 한반도를 유엔군사령관 통치하에 두고 한국정부 권한을 38선 이남으로 제한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반발하며 이북 5개 도지사를 북한에 진입시키고 유엔 간섭 없이 북한 민정수립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유엔 정책에 위배되었고 한국정부는 입장을 철회하여 미 군정부가 평양과 원산 시정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 방문 후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며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결의에 반대했다. 이는 유엔군의 북한 수복이 한국 통일정책의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을 어렵게 했고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역전되며 통일 희망은 무산되기 시작했다. 1950년 10월 국경방송은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중국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공의 개입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꼈으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웨이크 회담에서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의 저항이 곧 끝날 것이며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메가더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했다. 미 국무성과 중앙정보부의 우려로 인해 유엔군의 군사작전은 제약을 받았으며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에게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폭격을 금지했다. 한국군이 압록강 국경지역과 청진까지 진격했으나 운산에서 중공군에 포위돼 어미군도 고전했다. 유엔군은 보급 혼란으로 후퇴했으나 한국군은 북진을 계속 해산에 이르렀다. 메가더 장군은 공군력으로 중공군을 견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메가더는 압록강 공격을 우선시하며 유엔군이 중공군과 교전 중임을 알리고 압록강 다리 폭파를 명령했다. 미국 정부는 연합국 협의 부족을 이유로 공격 중지를 명령했으나 메가더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국경지대 공군활동 금지가 해제되었다. 메가더는 압록강 다리 남쪽 폭격을 허가받고 중국 영토 추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중공군은 항미원 조보가 위국 울표어로 참전하며 미 제국주의 죄악 학습과 조선 정부 존중을 선서했다. 연합군은 진격을 재개했으나 메가더의 전쟁 막바지 선언과 달리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에게만 압록강 진격을 맡기려 했으나 메가더는 불복했다. 11월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로 서부전선이 붕괴되자 메가더는 중공군의 개입을 공식 인정하고 유엔에 새로운 전쟁을 선언했다.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메가더의 만주 폭격 및 국부군 사용 요청은 거부되었다. 결국 평양은 다시 공산군에게 점령당했다. 미 10군단은 원산 흥남선에서 미 8군은 38선 근처에서 후퇴를 멈췄다. 메가더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고 흥남 철수작전은 12월 24일에 완료되었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메가더는 증원군과 새로운 전략을 요청하며 중공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주장했다. 트루만 대통령은 전면전 위험을 경계하며 중국 남부 상륙 작전을 거부하고 한반도 철수안에 관심을 보였다. 원자폭탄 사용 고려 발언에 영국이 우려를 표명했고 트루만 애틀리 성명은 한반도 유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한국 정책 약화를 시사했다. 이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 제출된 한국 휴전 기초 조건조사 3인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지지했다. 유엔 3인위원회의 중공 접촉은 실패했고 중공은 유리한 전황을 틈타 남진을 계속했다. 1951년 1월 4일 공산군은 서울을 재점령했고 트루먼은 국가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나 전황에 큰 영향은 없었다. 메가더는 전면 대응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산군의 남진은 유엔군의 공중공격으로 저지되었다. 1951년 1월부터 유엔군은 반격을 재개하여 인천, 김포, 서울을 재탈환하고 38선을 다시 돌파했다. 메가더는 만주 폭격 주장으로 휴전을 모색하는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었고 유엔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수물자 금수를 의결했다. 유엔군의 작전 성공으로 38선을 재돌파하고 제공권을 장악했다. 트루만 행정부는 전세 관망 속에서 휴전을 고려했고 메가더의 승리 추구 전략은 트루만의 협상 전략과 갈등했다. 미 국무성은 휴전 관련 외교성명 초안을 작성하여 파병국 동의를 구했다. 트루만 행정부는 전세 관망 속에서 휴전을 고려했고 메가더의 승리 추구 전략은 트루만의 협상 전략과 갈등했다. 미 국무성은 휴전 관련 외교성명 초안을 작성하여 파병국 동의를 구했다.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해임하고 리츠웨이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는 군에 대한 민간인 통제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이다. 공산군의 충계 공세로 전쟁은 격렬해졌으나 제한전쟁 목표로 인해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 논의가 재개되었다. 제한전쟁으로 휴전 기운 219 공산 측은 피해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자 말리크는 휴전 토의를 제의했다. 리츠웨이 유엔군 사령관은 김일성과 펑더와이에게 휴전회담을 제안했고 공산 측이 수락하여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제에 합의했으나 양분경 개선 책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접촉선에 따라 결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공산 측은 38도선 원상회복을 고집하여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공산 측은 회담 중단 성명을 냈다. 회담이 중단되자 전투는 격렬해졌다.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었으나 포로 송환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유엔군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주장한 반면 공산군은 강제 송환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이로 인해 포로교환 문제 소위원회가 중단되었고 북한 내 유행병 발생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의 입국 거절, 포로교환위원회 재개 후 공산 측은 포로 처벌 않겠다는 데 동의했으나 유엔 측의 귀국 희망자 수통고 후 공산 측이 강제 송환을 주장하며 결렬되었다. 이후 거제도 포로 소유 사건과 도트 장군 감금 사건이 발생하며 휴전회담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이젠하워 후임으로 클라크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수풍된 폭격 등 강경책을 택하며 전투가 격화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당선되었고 그는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한국 방문을 약속했다. 아이젠하워는 당선 후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 확대 방지를 밝히며 공산 측의 휴전회담을 압박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과덜레스 국무장관 임명은 공산 측에 압박을 가했다. 유엔은 포로송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로의 자유송환을 결의했으나 소련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스탈린 사망 후 중국은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상병포로 교환 협정으로 교환이 시작되고 휴전회담 재개로 중립국 감시위원단 구성에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분단 상태로 전쟁이 끝나는 것에 반대했으며 특히 방공포로를 공산 측에 양도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승만은 휴전을 자살행위로 여기며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 수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젠하워는 휴전 성립 시 한국을 유엔군 사령관 지휘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고 한국은 통일정책 지지 시위와 인도 군인 입국 거부로 휴전을 반대했다. 미국은 클라크를 통해 공산 측을 설득하고 인도 정부를 통해 중공을 설득하는 한편 아이젠하워 친서를 통해 이승만에게 휴전 동의를 종용했으나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외국군 동시 철수를 제안하며 휴전 협상 거부를 지시했다. 미국은 이승만에게 한미방위조약과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했지만 이승만은 한국 대표 불참소 포로송환 협정 체결 후 방공포로 27,000명을 석방했다. 공산 측은 미국을 비난했고 미국은 무관함을 해명하며 휴전 협상 유지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승만 설득을 위해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미국은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을 설득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승만은 불리한 전황으로 인해 결국 휴전에 동의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장기 경제원조, 통일회의 성과 없을 시 탈퇴, 한국군 증강 지원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협정 후 미국은 대한경제원조 확대 계획을 승인받고 유엔군은 한국 침략에 공동 대처를 선언했다. 덜레스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가조인하며 평화적 통일 추구와 회담 결렬 시 탈퇴에 합의했다. 유엔 총회는 정치회담 개최를 촉구했으나 소련 참가 문제로 예비회담이 결렬되었다. 3,000명 석방 후 제네바에서 외상회의가 열렸으나 인도차이나 휴전만 성립시키고 한국 통일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는 유엔 파병 16개국의 토의 종결선언으로 분단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 지위를 굳혔다. 한국전쟁은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증강시켰고 이는 휴전 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미국과 소련 사이 위냉전을 더욱 심화시켜 동서냉전이 구조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유엔에서 침략자로 규정되었지만 아시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국내 분위기를 우경화시키고 반공 히스테리를 자라나게 했다. 메카시즘으로 미국 내 진보주의자들이 축출되고 반공정책이 강화되어 SEATO 같은 기구가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심화시켰다. 소련 또한 군사력 강화와 동맹관계 강화로 국민들 위 소비생활 개선 욕구를 억제하고 중공업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전쟁은 중공에서 모택동 체제 강화, 일본의 경제 보훈 및 보수체제 안정에 기여했다.
한민족에게는 막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정확한 통계 부족으로 손실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전사, 부상, 실종으로 총 98만 7천여 명이 손실을 입었고 민간인 피해는 피학살자, 사망자, 부상자, 피랍자, 행방불명, 강제징집자, 경찰관 손실을 합쳐 140여만 명에 달해 총 230만여 명의 인적 손실이 발생했다. 북한의 경우 북한군은 사망 52만여 명, 부상 40만 6천여 명, 민간인 손실은 200만여 명에 이른다.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약 329만 명, 유엔군은 약 15만 명, 중공군은 약 90만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으며 남북한 합쳐 약 520만 명의 한국인이 희생되었다. 특히 비전투 요원의 손실이 컸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했다. 수많은 사망자와 1,000만 명 규모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학교, 공장, 도로 등 사회 및 경제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 특히 북한은 광업, 공업, 농업 생산력이 크게 감소했고 농지 또한 손상되었다.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민가,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었고 이재민이 속출했으며 농업 및 국민총 생산이 감소했다. 또한 민족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이 심화되어 통일 분위기를 저해하고 흑백론 리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북한에 큰 피해를 주었고 김일성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직전 북한 권력 구조는 여러 파벌이 공존했으나 김일성은 연안파 군사 지도자 무정을 숙청하며 권력을 공고히 했다. 한국전쟁은 북한 주민의 반미주의를 심화시켰고 김일성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다. 6.25 전쟁은 북한 경제를 파괴했다. 소련의 지원이 미흡하 여주민 노력 동원으로 추진되었고 천리마 운동을 통해 동원체제가 강화되었다. 한국전쟁은 북한에 대해 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소련은 북한을 크게 지원하지 않아 김일성은 소련의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공은 소련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북한 정권 붕괴 위기 때 중공이 구출에 나서 북한은 중공과 우위를 두텁게 하여 대외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후 북한은 1961년 7월에 중국과 조중 5.535 인조조약을 체결하고 동맹관계가 된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선 반공적 국가 질서를 강화했다. 광복 직후 남한의 좌우 이투쟁에서 우파가 중심이 되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했으나 좌우 합작과 남북 협상은 좌절되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국가 안전 보장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게 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휴전 이후 친미 외교는 강화되어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철저히 따랐다. 반공주의는 미국의 그것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전쟁은 친미 외교를 강화하고 유엔에 대한 믿음을 높였으나 제3세계와의 외교적 접근을 막았다. 또한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산업시설, 주택, 사회기반시설 등이 파괴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경제 원조와 유엔 원조를 통해 전후 경제를 복구했으며 미국의 원조는 1950년대 한국 경제의 핵심 요소였다. 한국전쟁 이후 군대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사회 여러 세력과 불균형 성장을 이루며 국내 정치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군사력이 팽창했고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로 미국의 지원이 체계화되었으나 대전협정으로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미군에 이양되어 미국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 전쟁으로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이 체결되고 동서대립으로 냉전이 시작되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 불린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